호키나라의 쿠로자카 마을 근처에 유령폭포라고 불리는 폭포가 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리게 되었는지는 나도 모른다. 용소 근처에 토착신을 받드는 작은 사당이 있는데 그 고장 사람들은 그것을 폭포 대명신이라고 부른다. 그 사당 앞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세전함이 있다. 그 세전함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겨울, 아주 추운 어느 날 밤이었다. 구로자카 마을에서 산 뽑는 일을 하고 있던 아낙네들이 하루 일을 마친 다음 일하는 방에 있는 커다란 화로 앞에 모여 괴담을 즐기고 있었다. 이것저것 해서 벌써 10가지 이야기가 나왔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왠지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만 했다. 그러자 한 처녀가 그렇게 오싹오싹한 공포가 주는 쾌감을 더욱 강하게 하려고 오늘 밤에 혼자 유령폭포에 다녀오는 걸로 내기를 걸어볼까요? 하고 큰 목소리로 제안했다. 그 제안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어머나 하는 비명으로 호응을 하더니 곧바로 약간 겉도는 목소리로 까르르 웃어댔다. 거기 갔다 오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내가 뽑은 삶을 다 주지? 그중 한 사람이 장난치듯이 말했다. 그러자 나도 줄게 하고 다른 사람이 말했다. 나도 하고 또 한 사람이 말했다. 그럼 모두 찬성인 거지? 다른 사람이 딱 부러지게 잘라 말했다. 그러자 야스모트 오카스라는 목수의 아내가 일어섰다. 오카스는 2살 된 외아들을 따뜻하게 생긴 포대기에 싸서 등에 업어 재우고 있었다. 저기요, 여러분, 오카스가 말했다.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 뽑은 삶을 다 준다고 약속하면 제가 지금부터 유령폭포에 다녀올게요. 오카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 약간 업신여기는 말투로 설마 진짜로 가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오카스가 몇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하자 드디어 모두들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러고는 만약 오카스가 유령폭포에 갔다 온다면 오늘 뽑은 사물 모두 오카스에 주겠다고 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짐해 주었다. 하지만 오카스 씨가 진짜로 유령폭포에 갔다 왔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지? 세된 목소리로 누군가가 물었다. 그야 사당에서 세전함을 들고 오라고 하면 되지. 그거면 충분히 증거가 되지 않겠어? 일하는 여자들 중에서 할매라고 불리는 나이든 여자가 말했다. 그럼 세전함을 가져올게요. 오카스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더니 잠든 아이를 등에 업은 채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그날 밤은 무척 추웠지만 날씨도 맑았다. 오카스는 인적이 없는 길을 서둘러 걸어갔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집집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가놓고 있었다. 이윽고 마을을 벗어난 오카스는 폭포에 이르는 길을 종종 걸음으로 뛰어갔다. 길 양옆으로는 얼어붙은 눈들이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고 별빛만이 오카스를 비춰주고 있었다. 30분가량 널따란 큰 길을 따라 걷다가 벼락 밑에서 구부러지는 좁은 길로 접어들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길은 점점 어두워졌고 점점 울퉁불퉁해졌지만 오카스는 이 길을 잘 알고 있었다. 이윽고 폭포의 물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로부터 다시 2, 3분가량 걸어가자 길이 넓어지더니 협곡이 나왔고
멀었던 물소리가 갑자기 왕왕 울리는 커다란 소리로 바뀌었다. 그리고 눈앞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폭포에 가늘고 긴 물줄기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작은 사당도 어렴풋이 보였고 그 앞에 있는 세자남도 눈에 들어왔다. 오카스는 앞으로 뛰어나가 손을 뻗었다. 잠깐, 오카스. 물이 서로 부딪히는 엄청난 소리를 누르고 갑자기 경고하는 듯한 목소리가 오카스를 불렀다. 오카스는 너무 무서워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아 그 자리에 우뚝 섰다. 다시금 그 목소리가 울려왔는데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욱 위협하는 듯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오카스는 참으로 대담한 여자였다. 금세 정신을 차리더니 세전함을 확 낚아채고는 뛰어가기 시작했다. 더 이상은 위협하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일단 큰 길까지 무사히 당도한 오카스는 잠시 발을 멈추고 숨을 돌렸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잡고 날랜 발걸음으로 다시 열심히 뛰어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그루자카 마을까지 뛰어온 오카스는 일터의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오카스가 숨을 헐떡이면서 세전함을 손에 들고 들어섰을 때 거기 있던 아낙네들이 얼마나 큰 소리를 지르며 놀랐는지 모른다. 다들 숨을 죽인 채 오카스의 이야기를 들었다. 유령폭포 속에서 누군가가 2번씩이나 자기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모두들 감탄하듯이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이야, 정말 대단한 여자야. 오카스 씨가 이렇게 간이 큰 사람인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리가 뽑은 삶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니까. 그때 할매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애가 얼마나 추웠겠나. 자, 이쪽 불가루 데리고 와서 몸 좀 녹여주게. 이제 배도 좀 고플 거예요. 오카스가 말했다. 바로 젖을 물려야지. 딱하기도 하지. 할매가 아이를 덮었던 포대기 끈을 풀어주면서 말했다. 아이고야, 등짝이 푹 젖었네. 그러더니 할매가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다. 이게 뭐야? 피 아냐? 풀어놓은 포대기 속에서 바닥으로 툭 떨어진 것은 피투성이가 된 한 묶음의 갓난아기 옷이었다. 그 옷에서는 2개의 아주 작은 다갈색 손과 발이 불쑥 솟아나와 있을 뿐이었다. 아기의 머리통은 뜯겨 나가고 없었다.